GMO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GMO 식품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면서 안전성 면에서 GMO 식품을 멀리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GMO라고 하면 식품이 떠오를 것입니다. GMO 식품은 유전자 제조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선은 안전성을 중요시해야겠죠.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쯤 되는데 GMO 식품을 그 정도 기간 동안 계속 섭취해도 안전한지 연구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GMO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 영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불우익 돕기에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GMO에 도입되는 유전자는 동일한 종일 수도 있고 다른 종일 수도 있으며 전혀 관련이 없는 유기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GMO의 장점으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소출량 증가와 병해충에 강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우선은 미래 식량의 열쇠라는 점으로서 유전자 변형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도록 농작물을 변형시키고 병해충에 강한 작물을 만들면 이러한 작물이 살충제의 필요성을 줄여 환경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에 따른 해충의 진화가 일어날 수 있고 유기농 재배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면 사용하는 제초제도 증가할 테니까요. 사실 GMO로 만든 당이나 기름이 천연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화학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GMO는 쉽게 유전공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환경적인 변화입니다. 유전자가 가진 정보를 이용해 단백질을 만들고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키는 게 효소라고 보면 되는데,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차원 구조적으로 pH와 온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변형해도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GMO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농작물의 다양성이 사라지며 생태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상품명으로 라운드업이라는 스펙트럼이 넓은 제초제의 주성분이고 몬산토라는 큰 회사에서 만들어졌으며 GMO에서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GMO 작물은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를 견뎌내야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GMO가 같은 특성을 가지진 않지만 글리포세이트를 견뎌내는 성질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과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특히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 안전성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먹는 것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일부 사람들은 GMO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짧은 시간에 대한 것이고 평생 GMO를 먹어도 안전한지를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유전자 공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이름에 매몰되기도 하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겠죠. GMO가 가져오는 농작물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단점도 보입니다. GMO가 농작물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GMO로 인해 농작물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면 더욱 암울하겠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테니까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30%가 채 안 되므로 수입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쌀만 대체로 자급을 하는 셈이죠. GMO 작물로는 콩인, 대두, 옥수수, 유채, 카놀라라고도 하죠. 면화 등이 있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GMO 콩을 소비한다고 하네요. GMO 식품은 GM 식품이나 GE 식품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GM 작물은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의 저항성을 갖도록 변형되었습니다. 채소뿐만 아니라 가금류나 연어 같은 물고기도 GMO 식품으로 연구 대상인데 이런 식품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GMO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게 농작물이니까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등이 있고 해충과 질병에 저항하는 감자도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파파야의 바이러스 질병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GMO도 있고 사과의 가을변을 방지하기 위한 GMO도 개발되었습니다. 가축에도 GMO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데 GMO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가축 자체도 GMO로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 예로는 돼지를 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도록 만들어 물고기인 연어도 GMO로 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GMO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GMO 식품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면서 안전성 면에서 GMO 식품을 멀리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과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그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